안녕하십니까. 온열을 사랑하고 마음의 병이다를 신봉하는 해월입니다. 자, 병은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천하면 치유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론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유하고 예방을 하는데 제 경험상 도움되는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영어는 그 파파고 네이버 파파고에서 번역 사이트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겁니다. 혹 그런 글자 틀리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수정하여서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세계인들이 고생하고 힘들고 또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유 예방 도움되는 경험담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확진을 받으신 분이 가정에서 치유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연 치유 방법으로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경험 사례를 전달합니다. 가정에서 아무 지금 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 예방 도움되는 경험담에서 순서는 요약, 코로나19 체험 산화질소, 코로나19 산화질소와의 관계, 코로나19 체험 질병은 산화질소의 부족 원인이다. 예방 및 효능 효과, 확진자의 체험 사례. 코로나와 병은 체험에서 시작합니다. 소화기관이 정상화되면 심장 기능이 완전 정상화되는 실험입니다. 결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다시 얘기하지만은 파파고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 영어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 차이가 나면은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요약.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에 부착하여 폐가 냉해집니다. 모든 병은 차가운 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균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보다는 온도가 낮은 데서 서식하기가 좋습니다. 그 원인은 소화불량,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병은 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하려니까 소화불량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혈액이 폐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므로 혈액 속에 산화질소 부족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질환자의 경우 소화불량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소화불량의 강도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 비해 소화기관 약화로 폐의 혈액 공급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의 장애로 순환한 혈액이 줄어들므로 해서 폐에서 적은 양의 공기를 심장으로 적게 유입되므로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장의 자심실이 폭발이 약화되고 강력한 동맥혈을 소화기관,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십이장으로 보내지 못해 소화불량으로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소화기관이 장애가 생기면은 심장에서 100%의 피를 보내주더라도 가는 길이 좁기 때문에 이 체했다이라는 것 때문에 그 혈관이 좁아듭니다. 냉병으로 인해 갖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좁아지게 되면은 자심실이 심장에서 100%의 혈액을 보낸다 손치더라도 소화기관에 가는 길이 막혀서 혈액이 100% 가지를 못하고 좀 적게 가는 것입니다. 적게 가면 돌아오는 정맥혈도 적다고 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소화불량입니다.
사람의 병의 근본은 소화불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화불량이 되면은 소화불량에서 생기면은 소화기관의 활동이 약화되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화불량이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혈관이 좁아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기관 불량은 심장에서 산화질소가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므로 산화질소에 의한 심장의 자심실입니다. 폭발이 약해지고 산화질소의 부족으로 혈관 청소 및 혈관 청소 건강을 완벽히 수행하지 못하므로 소화기관으로 공급되는 혈관과 혈액, 근육, 장기들이 차가워집니다. 그걸 냉해진다 그럽니다. 또 냉해지면은 혈관이 축소되어 동맥혈이 좁아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완전한 혈액 부족으로 소화를 완전히 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소화불량입니다. 폐로 유입되는 정맥 혈액이 줄어든 만큼 아까 얘기했지만 동맥에서 체해갖고 소화불량이 생겨갖고 소장, 대장, 위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좁아진 만큼 동맥혈이 적게 흐릅니다. 적게 흐르면은 돌아오는 정맥 혈액이 줄어든 만큼 폐에서는 새로운 공기인 산화질소를 운반할 혈액이 줄어들므로 산화질소, 공기도 적은 양의 혈액에 포함되어 자심실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심실은 산화질소가 모자라는 양만큼 심장의 폭발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즉 질소라는 것은 다이너마이트가 질소입니다. 폭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양이 적게 들어오면 적은 만큼 폭발하고 많이 들어오면 큰 폭발이 이루어지니까 심장의 폭발력이 강하고 약한 것은 산화질소의 공급량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심장의 폭발력이 약해지므로 소화기관에 동맥혈의 공급하는 힘이 저하되어 소화기관이 모자라는 혈액으로 연동작용을 원활하게 못하므로 소화불량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혈액 공급이 또 적어지므로 정맥 혈액이 폐로 유입되는 양이 또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혈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은 계속 축소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소화불량에서 그러므로 폐에서 공급되는 혈액이 감소하면 산화질소의 유입량이 감소되므로 산화질소의 하는 일은 혈관 청소, 혈관을 건강하게 노폐물을 또 빼내서 체외로 배출하는 그것도 합니다. 할 수 없어 혈관은 계속적으로 수축하므로 산화질소 부족으로 폐혈증, 심장마비, 뇌경색 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고 깊어지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궁극적으로는 심장에 가서 혈관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심장 자체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하지 못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을 온연료법, 또 식이요법, 온연료법이라는 것은 원적외선 온연료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내 깊숙이 들어가는 열이 원적외선 온열이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 밥 먹는 걸 말합니다. 밥을 오랫동안 꼭꼭 씹어서 장기들이 적게 일해도 충분히 피를 만들 수 있게끔 침에서 소화가 다 됩니다. 적어도 밥 한 숟갈에 50분 이상은 씹어서 드셔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손은 따뜻합니다. 마사지, 그러면 지압, 운동 등으로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고 소화불량을 완치하여 각 장기에 충분한 혈액과 산화질소를 충분히 공급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 대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산화질소의 작용, 산화질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화질소 공기의 역할은 모든 혈관과 모세혈관까지 혈관을 청소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을 혈관에서 분리시켜서 체외로 배출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건강의 최선두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제일 정확하게 효능 효과를 설명하신 분이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라는 분인데요. 미국 사람인데 1998년도 산화질소로 인해 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공기에는 질소가 78%, 산소 21%, 기타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질소가 산소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질소는 산소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기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질소가 무조건 몸속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질소와 산소를 싣고 가려면 피가 정맥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정맥이 흐르려 하는 것도 뭐 제일 잘 막히는 데가 소화기관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관 즉 체함이 없으면 많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 하는 것 같으면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에 이 소리를 들어보면은 체하지 않았을 때와 체했을 때의 소리가 각기 틀립니다. 체하지 않으면 심장 소리가 아주 쿵쾅쿵쾅 크게 소리 나는 반면에 체하면은 심장 소리가 아주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체했다, 내가 얹혔다,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곧 산화질소이며 모든 동식물이 섭취하는 곧 공기가 가장 중요한 산화질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이스 이그나르 박사는 산화질소는 동맥 내 세포에서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기 자체가 산화질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화질소를 많이 마시는 것도 좋은 반면에 소화기관이 제대로 풀어져야만이 충분한 산화질소를 심장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질병은 소화불량, 산화질소 부족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산화질소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분 나오게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화기관의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인 경우 예를 들어 심장은 100%의 혈액을 좌심실의 폭발로 인해서 공급을 하였으나 소화기관으로 공급되는 혈액이 소화불량으로 혈관의 맥이 좁아들면 좁아든 만큼 혈관이 축소되므로 70% 혈액을 만약에 공급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혈관이 막혀서 70%밖에 못 갔습니다. 혈액 공급 부족으로 각 장기의 기능은 적은 혈액을 공급받은 만큼 그 기능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30%가 모자라니까 각 장기의 기능도 30% 모자라게 일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동맥혈이 온 부분이 70%밖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돌아가는 정맥혈도 70%만큼만 우심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폐에 공급되는 혈액도 70%만큼만 공급받았으므로 폐에서 운반하는 혈액 속의 산화질소도 70%만큼만 포함하여 좌심방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산화질소의 부족 현상은 혈관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산화질소가 모자라면 혈관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혈관이 좁아든다는 뜻입니다. 심장의 좌심실은 충분한 산화질소의 공급으로 폭발을 100% 하여야 동맥계의 힘이 강력한 힘으로 인체에 공급되어 소불량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혈액은 연속으로 순환하므로 혈액이 폐로 공급되는 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폐 또한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 차가워지고 폐의 기능이 약해지므로 그 기능이 축소되고 결국에는 굳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안 가는 것은 굳어지는 것이죠. 굳어진 장기는 혈액이 적게 가거나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인체의 생식 온도는 36.5도에서 37.5도가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식 온도가 인체의 온도보다 낮습니다. 이는 병균이기 때문에 차운 걸 좋아합니다. 인간의 귀중한 재산인 마음을 긍정적이고 즐겁고 극복할 수 있는 신념이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 이름이 마음의 병 TV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운 마음이 100명의 전문 치료 의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백혈구가 그 치료 의사입니다. 보조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적외선 온열을 43도, 200도는 굉장히 뜨거운데 수건을 싸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온열기구를 수건을 이렇게 많이 싸게 되면은 200도가 43도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가열하면은 이 병은 생식 능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의 정상 세포는 43도에서 200도의 온열을 가열하여도 인체는 혈액이 순환을 합니다. 피부나 세포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계속 흐른다고 호수를 타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럴 때 이 온도를 갖다가 1000도 아니라 2000도를 준다 손 치더라도 흐르는 물에서는 온도가 극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다른 데로 열을 이동하기 때문에 뜨겁지 않습니다. 원적외선의 온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생식 능력을 감소시키고 인체는 높은 온도에도 혈액순환 작용으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되는 열은 땀으로 배출하므로 체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므로 온열요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여 건강할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병은 소화불량에서 발생하며 소화불량에서 극복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계속 소화불량이 나옵니다. 또 해고 또 해도 제가 볼 때는 모든 병의 근본은 소화불량, 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화불량을 고치는 방법은 음식물, 물, 공기 포함입니다. 공기도 씹어야 하고 물도 씹어야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은 얼마나 오래 씹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밥 한 숟갈에 50분 이상은 씹어야 됩니다. 오래 씹으면 소화액인 침을 많이 발생하여 소화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배치되어 있는 곳을 속까지 따뜻하여야 합니다. 즉 소화기관의 배치 내장을 말하는 게 오장육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의 혈액으로 소화되므로 따뜻하게 하는 것과 자주 마사지를 하여 소화기관의 장기를 연동작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의 원적외선 온열을 가하면 체내 깊숙이 열이 전달되므로 소화기관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므로 건강정진에 아주 좋습니다. 연동작용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병은 소화불량에서 발생하며 소화불량 극복하는 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에 서식하여 폐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폐를 차게 하므로 먼저 소화기관의 활동을 100% 정상화시킨 후 폐가 위치한 갈비, 골격이 있는 앞과 뒤의 등에서 마사지와 고온 원적외선 온열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고 사람은 그 바이러스를 온열에 의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폐암의 암세포는 체내 온도가 43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암세포 생식 능력, 즉 먹고 살아가는 힘이 없다라고 학계에서는 다 얘기를 합니다. 소화기관이 정상화되면 심장 기능이 완전 정상화되는 실험.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장비가 있어 가지고 측정을 해본 결과 결국은 이 폐와 소화기관의 고온, 즉 70도에서 200도 특수온열, 안찔러 수분 포장, 이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기구가 있습니다. 원적외선 방사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을
한 200도씨 가열해서 수분을 싸서 인체에 갖다 대면은 인체 내에 균이 살아있으면 통증이 극대화되고 균이 죽거나 없어지면 통증이 없습니다. 원적외선 온열기는 안 찔리는 높은 온도에 사용하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저희 이거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DDFAO라는 이 장비가 있는데 이 DDFAO라는 장비를 가지고 수차 실험해 보니까 모든 질병은 소화기관, 체한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마사지나 지압이나 온열요법을 이용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또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되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